예, 청구인 대리인 황영민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주장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의 유형별 쟁점 5개 중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 쟁점에 대해서는 지난 6차 변론기일에서 그리고 앞서 드렸던 제출 서면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서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에서는 나머지 4개 유형별 쟁점과 헌법 위반의 중대성 등에 대한 주장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국회 침탈 및 무력화 시도의 위헌 위법성 쟁점에 관한 주장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침탈 행위에 대한 개요입니다.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군병력과 경찰 합계 약 2,466명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군병력을 국회의사당 본관에 침입시켰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구금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국회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할 의도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군대와 경찰을 통한 국회 침탈 행위에 대해 질서유지 목적이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여전히 국회 외곽이 아닌 국회 경내 및 본관에 병력을 투입한 행위의 위헌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장호 국정원 1차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 기능 무력화를 위해 국회 군대를 침입시킨 행위의 위헌 위법성 부분입니다. 첫째, 헌법 제77조 제3항 위반입니다.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 선포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만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법 제7조 1항도 계엄사령관은 행정사무 그리고 사법사무만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987년 6월 민주항쟁 후에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을 삭제하였고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 권한 제한과 침해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불가하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군대 투입 행위는 헌법 제7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둘째, 헌법 제77조 제5항 위반입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필연적으로 심각하게 제약하므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 국민의 기본권 회복과 헌정질서 파괴 위험을 통제할 권한을 일임한 것입니다. 즉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에 대한 유일한 외부적 통제 수단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군 병력과 경찰력으로 국회의원 소집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국회 본관을 침입하였으며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하여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셋째, 헌법상 기본 원칙 위반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를 봉쇄하고 본관을 침입하고 포고령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고자 한 행위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수단,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수단, 독재를 위한 헌법 파괴 수단으로 악용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권력 집중을 도모한 행위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외침에 대항하여 국민을 지키기 위해 행사하여야 할 국군 통수권을 지켜야 할 대상에게 행사하였고 국군을 사적 무장단체로 부리며 대다수 선량한 군인들을 군사정변에 가담케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위헌적인 국군 통수권 행사이고 헌법 제5조 2항에 따른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
봉쇄 행위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부분입니다. 먼저 군대와 경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 개헌군을 투입한 것은 발생할지 모르는 소란과 안전사고를 대비한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피청구인은 국회에 대한 개헌군 투입으로 국회 장악을 시도하였습니다. 국회 울타리 외곽의 시민들은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었고, 피청구인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국회로 모일 필요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령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더라도 국회 외곽에서 경찰력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반면 국회 병력을 투입한 시점에 국회는 본연의 기능인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절차를 준비 중이었을 뿐 본관 내에 어떠한 혼란도 없었습니다. 결국 국회 경내와 본관에 군병력이 질서 유지 목적으로 투입될 어떠한 이유도,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검토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국회 경내와 본관에 대한 군대 투입은 질서 유지에 대한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헌법 제64조는 국회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 질서 유지는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개헌군은 국회의장의 허가도 받지 않고 국회 경내와 본관에 침입하였고 본회의장 침입까지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한 국회 자율권 중 질서 유지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 행위였습니다. 또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주장은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의로 군대를 침입시키는 행위도 가능하다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권력 분립 원칙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작동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해당 헌법기관의 물리적 공간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비상계엄 선포 시라도 헌법재판소의 요청 또는 허락 없이 헌법재판소 경내에 군병력의 진입은 불가한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국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의 유일한 외부적 통제기관입니다. 이에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의 자율성,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은 평상시보다 더욱 중요하고, 국회의 요청과 협력 없이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하여 국회를 봉쇄한 것이 아니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은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으며 피청구인은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을 체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계엄 선포 3시간 전 피청구인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과 안가에서 해동하여 경찰력 투입을 지시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주변에 경찰 배치가 시작되었고 22시 48분경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의 국회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이후 짧은 시간 일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었으나 피청구인의 지시로 계엄사령관이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따른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하였고 23시 37분경부터 다시 국회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찰 기동대도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23시부터 다음날 1시 3분경 사이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더욱이 피청구인도 2025년 1월 14일자 답변서에서 국회 봉쇄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둘째, 수방사 및 특전사 병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방해하였고 피청구인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2024년 3월 말 4월 초경을 시작으로 국방부 장관과 함께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척사령관 등 계엄군 핵심 인사들과 수차례 회동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경 특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한 사실이 이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같은 날 00시 30분경부터 1시경 사이에 수방사령관에게도 직접 전화하여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라고 지시하였고, 이 같은 지시에도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의 수가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재차 전화하여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피청구인은 지체 없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합참으로 가서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5항 및 계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하여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라고 지시하였고, 01시 16분경부터 47분경까지 합참 지하에 위치한 결심지원실에 머무르며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과 계엄을 모의한 국방부 장관도 02시 13분경 특전사령관에게 연락하여 선관위의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넷째,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상황 자체를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2025년 1월 14일자 법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안건 상정 등 절차 때문에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 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김용 의원은 비상계엄이 2, 3일은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청구인 본인도 비상계엄이 하루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는 상황 자체를 상정하지 않았고, 이를 막기 위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의회 민주주의와 권력분리 원칙 자체를 파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포고령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회 활동의 정당성 여부를 피청구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시 문건을 주고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반헌법적 행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 등에 대한 체포지시행위의 위헌 위법성 위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법 제13조는 계엄 선포 중인 경우 국회의원은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현행 범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불체포 특권보다 더욱 강화된 특권을 계엄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계엄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어떠한 의도도 원천 배제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고, 이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체포 대상인 국회의장, 여야 정당 대표 등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절차에 관련된 핵심적 인사들임을 고려할 때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을 의도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해당 명단자들에 대한 체포 관련 지시는 단순히 요인들에 대한 동정을 살피라는 지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를 방첩사령관에게 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국회의장 우원식,
그리고 여야 정당의 대표인 이재명, 한동훈 등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포고령 발령 전부터 체포조가 운영되었고 해당 체포조는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포고령 제1항에서 금지한 정치활동으로 간주하여 체포할 목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상황에서의 신군부 행위와 매우 유사합니다. 1980년 5월 16일 오후 신군부는 미리 검거 대상자 명단을 배포하였고 5월 18일 01시경 모든 정치활동과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는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정당 당사 출입을 통제하고 검거 대상자로 지목된 여러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런 신군부의 만행은 대법원에서는 내란죄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적 행위로 인정되었고 피청구인이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등에 대해 체포 구금을 지시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판단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4년 전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역사는 합법적인 선거 결과에 대해 끝도 없이 거짓말을 계속했던 현직 대통령에 의해 선동된 오늘의 폭력을 우리나라에 대한 매우 큰 불명예와 수치의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행위, 특히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막고 국회를 실질적으로 해산하려 한 행위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상 어쩌면 가장 큰 불명예와 수치의 순간으로, 또한 음모론적 부정선거 의혹에 빠진 피청구인 현직 대통령에 의한 폭력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